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갈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와 유튜브 참여를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입니다.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검색을 하세요. 이데일리 TV라고.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그 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그리고 유튜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여 받는 시간 동안 잠시 저희는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시장, 현재 양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다릅니다. 온도차가 좀 있죠. 코스피는 현재 1%가량 빠져 있고요. 265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현재 0.48% 상승해서 86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근래 들어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온도가 계속해서 지금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좀 강하다가 다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갔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분위기가 좀 시세가 약간 좀 바뀌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는 지난번에 계속 오랫동안 막혀있던 자리가 265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2650포인트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보면 2023년도에 2650포인트 이 자리를 넘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8월 달에도 역시 그 자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 1월 달에도 역시 돌파하려고 하다가 좀 밀렸던 자리가 바로 265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흐름을 봤을 때 바로 이 자리를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넘어가고 나서 그냥 쭉 위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 상승하고 나서 2650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안착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착하는 과정은 좀 눌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코스피에서 코스피가 좀 약할 때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러운 상승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괜찮은 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어떤 그 지수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괴리가 좀 있잖아요. 코스피는 올라왔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종목들을 보실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탄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요, 이제 미국이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그 지표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가 오전장 정도에서는 눈치를 좀 보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을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오늘 팔고 있는 그 매도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약 8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평소에 매수하던 그 분위기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했던 걸 보게 되면 어제만 해도 6천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5천억을 매수했고요. 꾸준하게 매수 금액을 계속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오늘의 매도 자체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없는 매도다. 그래서 오늘은 좀 관망하는 흐름 정도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 종목들의 분위기를 보면요. 우리가 좀 저PBR 종목이라고 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다른 주요국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평가 상태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업종이 특히나 이제 저평가다, 저 업종은 조금 고평가다,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주가가 이제 실적이라든지 뭐 큰 변화 이런 것들은 없지만 주가가 과도하게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한테 기회가 올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최근에 그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 뿐이고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그리고 역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장이니까 여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봐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다 가능하니까 전화 지금 번호 나가고 있죠? 02-3772-0269번. 자,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HLB 생명과학이요?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14,500원에 50개요. 14,500원이요? 14,500원. 네, 14,500원에 50%네요. 예, 예. 이거는 혹시 어제 사신 건 아닌가요? 아니, 이거 산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었어요? 예, 아주 오래돼가지고, 네.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네. 와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HLB도 그렇고, HLB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다들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HLB가 사실 대장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HLB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은 이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을 오랫동안 이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2년 정도는 되셨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이 자리를 지금 매수한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 약 2년 정도 전쯤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거기서 물론 이제 내가 산 가격을 회복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조금 더 이제 수익을 좀 크게 내기 위한 약간의 욕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지난번에 주가가 얼마 전에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이때 팔 걸이라고 약간 좀 후회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또 하면서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 욕심 때문에 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때 팔지 못하면 떨어졌을 때는 잘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HLB 생명과학은 지금도 수익이긴 하지만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은 비중도 일단 많고 그 다음에 현재 수익 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먼저 줄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매수한 가격이 14,500원이니까 최종적으로 15,000원 정도를 깨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가져가시되 혹시나 15,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물량도 파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절반 일단 오늘 팔고 나머지 절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0원 손절가 잡아놓고 위쪽으로는 16,500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이스페타시스 34,000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34,000원에 20% 갖고 계세요? 예, 예. 자, 이 종목은 언제 매수하셨나요? 오래되나요?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죠?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어요? 예. 몇 달? 작년에 사신 거죠? 예, 작년에, 그쵸. 작년 맞아요. 9월 달에.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물어본 이유가 최근에 이게 1월 달에 1월 22일이죠. 그때 예. 34,000원이 최고점이 딱 나왔어요. 혹시나 예, 그때 여기 한번 네. 혹시 여기에서 산 건 아닌가라는 이제 아니 그 전에 물렸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 샀는데 이제 그날 그래도 수수료는 빼겠지 하고 하루 버틴 게 이렇게 지금. 그래요? 여기서 한두 호가 정도만 더 올라왔으면 팔았을 텐데. 이제 마음이 그쵸? 있었죠 그날. 네, 맞아요. 사실 걸었었어요. 조금 더 높게 그 수수료 정도 걸었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이날. 예. 자, 어쨌든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걸어둔 가격보다 항상 밑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참 희한하죠. 네.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회사가 그동안 주가의 상승을 보면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2023년도에도 이제 주가가 막 5천 원 선에서 이 4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거의 뭐 10배 가까이가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PCB 이제 우리가 AI 관련주로 이제 많이 예. 올라갔죠. 네, 예. 실적도 잘 나오고 이제 잘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잠재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도 주가는 이미 누가 봐도 아, 좀 많이 올라왔네. 약간 부담이 좀 되네. 약간 이런 네.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좀 과감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좀 내가 이거 딱 매수가 처음에 매수하고 나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손실이 많이 크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손실이 컸을 때는 매수가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막상 매수가가 딱 오니까 이거 좀 그 수수료라도 챙기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심리를 좀 잘 다듬으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기회를 줄 때 좀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거기에서 좀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33,000원 정도를 보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최근에 보면 뭐 AI 관련 테마들이 많이 있긴 해요. 예. 그죠? 아직도 여전히 뭐 근래 들어보면 이제 그 오픈 AI 쪽에서 이제 소라라는 그 영상을 만드는 또 그 AI가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전기차를 봤을 때 뭐 재작년 정도 했을 때 그 전기차 대장주들이 지난해 그 대장주하고 좀 많이 바뀌었죠, 그죠? 네. 같은 이슈가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종목들은 계속 좀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예전만큼 거래가 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저는 33,000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네. 하시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종목으로 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 종목 나중에 떨어졌을 때 28,000원대 다시 그 부분에 샀다가 또 여기서 조금 수익 생기면 또 팔고 하면 이때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꼭 매수한 그 가격대까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지난번에 빠진 거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목표 주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3,000원에 한번 팔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33,000원에 100% 다 던져야 되나요? 좀 뭐 한 반 정도를 제가 풀어야 되는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네. 이왕 던지고 나서 다시 밑에서 살 거라면 그냥 다 팔고 나서 다시 사는 게 낫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연결되셨어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신흥 S20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7,000원이고요. 10%요. 47,000원에 10%요? 네네. 네네네. 자, 봅시다. 이거 47,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건 혹시 지난해 말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네네네. 네. 아니, 왜 이때 매수하신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때? 아니요. 제가 조금 네. 잘못 봤어요. 그래갖고서는 그렇게 됐어요. 잘못 보셨다고요? 네네네네. 타이밍을 좀 잘못 보셨나 봐요. 네네네. 자, 일단은 이 회사가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다음부터 네. 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이제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죠? 네네, 거래들이 좀 맞아요. 말라가지고 평소보다 거래가 좀 많이 말라 있죠. 네. 자,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시세가 완전히 꺾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네. 최근 들어서 조금씩 미약하게나마 좀 움직이고 있는데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회사는 어떤 네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네, 조금. 2차전지 관련주인 거 알고 계시고, 네. 그죠? 네네. 이제 이 종목은 이 기업은 47,0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47,000원에 나오세요. 그때. 그럼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47,000원 정도면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 같아요. 이제 뭐 이게 사실 주가의 변동성이 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빠졌을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 그동안 네. 주가의 하락도 그렇고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그 반등이라든지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 정도의 가격은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네. 네, 만약에 이 회사가 뭐 적자를 막 엄청나게 내고 있는 그런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네. 선에서는 이제 매수가 정도면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일 것 같아서 차라리 근데 그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모멘텀이 부족하죠. 그래서 아, 네. 네, 매수가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응.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3,000원에 20%요. 23,000원에 20%요. 네네.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아니요, 몇 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도 반등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데는 이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이유일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 전혀 몇 년 가고 있으면서 보질 않고 있었어요. 너무 안 올라서 아, 네, 그래요? 그냥 네. 27,000원까지 올라가면 팔을까 싶어서 갖고 있었어요. 아, 자, 어쨌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그 한국전력은 이제 우리가 유틸리티 사업이라고 하죠. 전기라든지 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들 바로 이제 유틸리티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 그 코스피 안에서 전체 PBR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틸리티 업종이 PBR이 가장 낮아요. 요즘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저평가된 종목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유틸리티 업종이 지금 사실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전력도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전기요금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네. 인상을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점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원재료 비용,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들 있잖아요. 비용은 좀 감소를 네네.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익도 좋아질 거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저평가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좀 긴 흐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현재 주가 위치는 여기 가로축 선에 지금 놓여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주가 위치로 봤을 때 현재 이 기업은 좀 낮은 가격에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높은 가격에 있는 편인가요? 좀 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현재는. 이 기업의 지금 과거의 주가 흐름을 딱 보면은 고점이 이 정도 이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고점들이 나왔고, 저점 이렇게 2만 원 밑에서 저점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 원래 그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요, 초기에 이런 반응들은 다 항상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27,000원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셨죠. 네네. 네, 제가 봐도 지금은 기다리시는 이제 이건 끌고 가야 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거 어떻게 또 아시고 다 보셨네요, 이거. 그래서 안 보셨다고 했는데. 안 봤는데 오늘 아침에 딱 봤어요. 아, 근데 그래요? 네. 어떻게 그리고 당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팔까 말까 하다가 네. 24,000원에 내놨었어요. 근데 안 팔렸어요. 아유. 그래서 그러면 아예 어차피 안 팔릴 바에는 지금은 27,000원까지 가자. 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괜찮고요. 안 파셔도 괜찮아요. 네. 그냥 또 한동안은 그냥 또 보지 않고 나중에 뭐 26,000원에서 27,000원, 26,000원 정도 가격에 진입하면 그때 팔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현대모비스 네. 28만 5천 원, 네. 15%입니다. 28만 5천 원이면 꽤 오래되셨네요? 한 3년 다 돼가지고. 그렇군요. 혹시 네네. 추가 매수는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 매수를 네.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아, 밑에 있을 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하려면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몇 프로 정도 더? 한 한 5%? 10%? 10%요? 네. 네, 10%를 한 제가 번에, 이제- 네, 한 번에 살 필요는 없고요. 네, 분할 네. 매수를 해서 10% 정도 매수하는 건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지금 이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쌀 때 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네. 이 종목을
28만 5천원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0%를 추가 매수를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최소한 23만 원 아래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올라갈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막 네. 최근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타이밍 그냥 안 주고 네, 그냥 네. 갈 것 같지만 결국은 네. 다 타이밍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너무 이제 급하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좀 기다릴 걸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타이밍을 안 주면 안 하면 되죠. 솔직히. 만약 타이밍을 주면 쌀 때 사는 거지 이제 좀 무리하게 우리가 따라붙으면서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내 돈에 대한 컨트롤은 내가 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현대모비스는 23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23만 원 네. 아래에서 즉 22만 원대죠. 그때 네. 한 번에 매수를 뭐 10% 다 하지 마시고 5%씩 네네. 좀 나눠서 며칠 간격으로 해서 그렇게 네. 추가 매수를 하시면 단가가 좀 낮아질 네. 거고요. 그렇게 네. 해서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 떨어진 가격을 그때 봐야 되겠죠. 얼마가 될지. 아마 27만 원 정도 선에서는 아마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그럼 27만 원에는 매도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일단 27만 원 네. 정도 되면은 추가 매수까지 네. 했다면 어느 네, 정도 네. 수익이 좀 이제 바뀌는 그 시점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비중을 일단 늘어났으니까 최소한 네. 비중은 좀 줄이기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예. 이거 다 팔지 이걸 팔아야 될까 또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네, 어떻게 네. 하면 돼요? 분할 매도. 그렇죠.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네네. 네, 일단은 그렇게 고맙습니다.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감사합니다. 전화.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서원인텍이라고 네. 이게 몇 년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400원 배당을 주거든요. 네. 이게 내가 지금 5,900원에 작년에 6,400원에 팔아먹고 다시 사고 했었는데 네. 예. 자, 지금 제가 말씀에 이게 텀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되게 숨이 넘어갈 뻔했어요. 자, 예. 그러면 서원인텍을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계신 거고 매수해서 예. 보유 중이신 거고 지금 매수 가격하고 비중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5,900원에 40%예요. 5,900원에 40%세요. 예. 자, 그러면 뭐 이 종목이 이제 어쨌든 배당도 주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도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건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 원인이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뭐에 있느냐면 결국 거래에 있어요. 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12,000주가 있죠. 거래대금은 7,000원, 10,000만, 100만, 1,000만, 7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충족되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쉽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배당을 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배당 수익도 있고 그냥 끌고 가셔도 그냥 나중에 그냥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시청자님 분께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약간 좀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 같아요. 성격이. 그런데 이 종목도 거기에 맞게 좀 느려요. 그래서 답답할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을 혹시 예전에 저한 그 상담을 받으신 적이 한 번 없나요? 아니요. 재작년에 350원 네. 받았고 네. 작년에 400원 받았고 네. 제가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상담을 혹시 받아보셨냐 이거고. 아니요. 상담은 받아본 네. 일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이죠. 예? 장기로. 그죠? 그거에 그러니까- 아니면 답답해서 그냥 이거 팔까 고민 중이신 거예요. 아니요. 팔지는 않아요. 뭐냐면은 작년에도 한 6,500원 갔었을 때 한 5만 주 팔았고 네. 그러고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산 샀고. 거예요. 이 종목은 그냥 평생 종목이라고 약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그리고 예, 배당도 예. 주니까 예.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굉장히 좀 상담이 편했을 텐데 자 네.
그러면 서원인텍은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왜냐면 그 큰 욕심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시간 여유도 있고, 그냥 배당도 주고, 올라갈 때 팔면 또 떨어질 때 다시 사고. 이것만 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6,500원 정도 오면 그때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는 6,000원 정도 아래에서 다시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매매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지금처럼 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원인텍 상담해봤고요.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자. 충남 아산에 사는 김광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황명 멘토입니다. 네. 자, 저 케미칼을 네. 좀 사고 싶어가지고 그거 좀 연구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K카를 매수하고 싶으세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충남 아산에서 또 이렇게 멀리 전화를 주셨는데, K카라는 회사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분석을 하신 거죠? 예, 저기 랜드카 사업이고 네. 그죠? 그 차량을 내가 매도해도 3일 동안 하고 안 좋으면 또 물릴 수도 있고 해서 좋은 거 같더라고요.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통화 음질이 좀 멀어서 그런가 통화 음질이 좀 좋진 않네요. 자, K카를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는 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좀 싼 기업들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와요. 제가 볼 때 시청자분도 이 K카라는 회사의 그 실적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꾸준하게 실적도 잘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타격을 좀 받아왔던 이제 사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쪽은 사실 그 렌터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에 대한 여력들이 좀 여유가 좀 생겨야 렌탈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는 괜찮고, 다만 매수할 때는 그냥 한 번에 혹시 어느 정도 비중을 매수하실 생각이세요?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멘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씩 한 5%, 3% 이렇게 하려고. 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현재 지금 12,380원이잖아요. 예, 예. 12,500원 아래에서 저는 웬만하면 지금 12,000원 정도 한번 12,000원 정도 아래로 조정을 주면 그때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5%씩 해서 많이는 하지 마시고 한 15% 정도까지, 이제 많다면 15%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이거는 매수하고 나서 시간을 조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목표 주가는 일단 14,000원 정도 좀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매수 가능 의견 저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회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저녁 9시에 온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강연을 진행하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녁 9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토요일 날도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자, 토요일 날 노원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원 평생교육원이고요.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근래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또다시 고점인가? 아니면 더 올라갈까?
그리고 최근 보면 이제 시장 안에서도 미세한 또 변화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업종들에도 그렇고 종목들에도 그렇고 시장에도 역시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를 해야만 미리 시장에 대해서 또 종목들에 대해서 좀 수익을 선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이 본격적인 어떤 기회를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기회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특히나 오프라인 강연에서 좀 솔직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캠트로스입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 9,500원이고요. 그리고 15%. 5%는 손해보고 매도를 했다고 하셨네요. 그럼 지금 9,500원에 매수하셨다면 오늘이나 매도를 하셨나 보네요. 근데 5%를 손해보고 매도를 하셨다. 저는 좀 지금은 가져가야 될 때예요. 이걸 매도를 이제 어찌 보면은 오늘도 주가의 변동성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 종목이 움직이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좀 탈출을 해야 되겠다, 좀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탈출을 그 생각으로 이제 매도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때로는 나와야 될 때는 나와야 되지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지만 좀 굳건하게 또 가져가야 될 때, 좀 지켜봐야 될 때는 또 거기에 맞게 또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내 감정적인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호들을 봐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호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한번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있어요. 이때 장대 양봉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때 파는 자리입니까? 파는 자리가 아니죠. 왜? 거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물량들이 빠져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다시 다음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거였고, 이번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땠습니까? 눌러줄 때 거래가 없었고 다시 또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전보다 거래가 많았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건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지지 않고 매집 상태인 거예요. 꼬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급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꼬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하시고, 나중에 저는 9,500원 정도까지는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9,500원에 매수하셨다면 9,500원 선에서 반등 나왔을 때 뭐 9,500원 딱 맞추지 않아도 돼요. 원래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 가격 위로 한번 탁 튀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9,500원 요 선에서는 저는 이 선 위로 보면서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하지 마시고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CS 윈드입니다. 매수 가격은 57,300원이고 비중 20%네요. 자, 57,300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격이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CS 윈드의 주가가 근래 들어서 올라갔다 다시 또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CS 윈드라는 이 회사가 바로 이제 풍력 발전 이제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풍력 발전 이제 설비 쪽 이제 풍력 관련주라고 그냥 통틀어서 표현을 할게요. 이 풍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신재생 관련주,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그 풍력 관련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재료가 많이 반영이 돼요, 주가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오히려 재료가 좀 소멸하는, 오히려 재료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시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전 세계 어떤 그 기준을 설정해 주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도 본다고 해도 우리가 그 이제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 그 지지율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주들이 좀 시세가 아무래도 받겠죠. 거기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오히려 피해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CS 윈드는 여기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뭐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책적인 이제 반영이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라 저는 목표 주가는 58,000원 정도 선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58,000원 정도 목표 주가, 조금 수익이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자.
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예요. 자, 매수한 가격이 11,9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5%네요. 자, 11,900원에 비중 5%. 이 종목을 언제 사셨을까요? 오늘 사셨나요? 자, 여러분들한테 그 지난해 LG 디스플레이 지난해 연말이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드릴 때 연초에 연초에 좋아질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초에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좀 탔었죠. 그거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해서 업황 때문에 그래요. 신제품 출시 그 기점이 이제 연초에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때 좀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좀 힘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LG 쪽은 아무래도 LG 자체적인 어떤 그 재료도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면 LG그룹주들이 이제 애플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애플 쪽에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LG노텍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주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좀 길게 보기보다는 좀 짧게 치고 빠지었다가 좀 나중에 좀 좋은 타이밍을 다시 또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다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12,5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500원 정도 목표 주가, 뭐 수익 이 정도까지 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목표 주가 12,5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자, 이번 종목은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179,500원이에요. 자,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매수 가격이 179,000원. 이것도 오래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참. 자, 이 종목은 그냥 트레이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미 주가가 이제 매수를 할 때 타이밍 자체가 좀 그다지 좋진 않아요. 지금 떨어지는 시기인데 이 종목은 아래쪽으로 16만 원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16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비중을 줄이든 어떤 전략은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16만 원 밑으로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등 나오게 되면은 이건 좀 짧게 빠지시는 게 좋아요. 저는 18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8만 원 목표 주가. 그다음 아래로는 타이밍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16만 원 손절가 잡아드리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또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NHN이고요. NHN. 네, 4만 원에 10%입니다. 4만 원에 10% 매수하셨군요. 네, 꽤 오래됐네요. 네,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네. 얼마 전에 2만 원대 왔을 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못했어요. 2만 원대에서 고민 한번 하셨는데 네. 못하셨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죠. 네, 원래는 연락을 주실 때 추가 매수를 고민했을 때 그때 주셨으면 네. 사실 굉장히 좀 좋았을 텐데 이미 좋은 네. 그 매수 타이밍이 한번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네, 22,000원 이때만 해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었던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수 가격이 4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거기다가 비중이 10%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매수가까지 그냥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에요. 아무래도. 네. 왜냐면 실적도 지난해 지금 적자가 좀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 이 기업이 실적 적자가 잘 잡히는 기업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도 실적 적자가 잡혀 있고 2023년도까지도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회사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추가 매수를 만약에예요. 이 종목이 25,000원 아래로 한번 조정이 나오면 네. 25,000원 아래쪽으로 조정이 들어오면 네. 한 5% 정도. 네. 몇 프로라 그랬죠? 네. 5%. 5%. 네, 5% 정도. 네. 25,000원 아래로 네. 만약에 조정 나오면 5%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때 타이밍을 네. 좀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제 내려오지 않고 그냥 간다면 나중에 35,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그래도 그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과정이 좀 힘들 수 있죠. 그냥 최근에 올라온 것처럼 그냥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35,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라도 이제 나머지 이제 정리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네. 더 이제 올려다 보고 좋은 가격에서 나올 수 있다면 그때 또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해서 25,000원과 35,000원 기억하세요. 그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저기 현대 미포조선이고요. 네. 매수가가 64,000원입니다. 64,000원? 네. 네, 네. 근데 이게 좀 많이 빠졌다고 네. 그냥 그리고 샀는데 네. 제가 잘 사줬는지 이거 밑으로 빠지는 거라 손절이 할지 제가 좀 여쭤보고 그냥 가지고 있어보면 또 좋을지 아니면은 조금만 오르면 팔아야할지 좀 여쭤보고 하려고요. 자, 이거 지금 매수가 이제 많이 빠져서 지금 매수를 하시긴 했는데, 네네. 근데 혹시나 이걸 지금 혹시나 잘못 샀을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드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건 뭘 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 차트를 딱 보면 가격이 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도 11만 7천 원 정도 하던 주가가 6만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면 이거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3월도 이 가격대가 저점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2021년도에도 이 가격이 저점이었단 말이죠. 네네. 자, 이 저점을 잘 지키고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우리가 그 발상의 약간 전환도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이 가격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가격이다 보니까 아, 여기가 지금 좀 강하게 잡아주는 가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기회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기업이 진짜 괜찮다면 예. 이 저점을 다시 또 내려올까요? 이 저점까지? 나 내려오지 않겠죠. 그죠? 좀 안 좋기는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왔다는 건 그만큼 네. 힘이 분명히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미포조선은 제가 생각할 때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매수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한 7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예. 그죠? 최근에 매수하셨으니까 저는 6만 5천 원 정도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65,000원. 네. 아,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싸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을 보면 어때요? 적자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적자가 엄청 심해요. 적자도 심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적자가 지속됐다면 이제 또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부채가 또 많이 있겠죠.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부채가 많이 경감됐다가 다시 또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그냥 나왔다가 진짜 실적 좋아지고 다시 또 주가 올라가면 그때 차라리 좀 비쌀 때 보는 게 나아요. 오히려 쌀 때보다. 예. 네. 그래서 목표 주가 65,000원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0% 13,200원이. 13,200원에 30%예요? 예, 그제 샀어요, 그제. 아, 그저께 사셨어요. 예. 뭐 이 종목을 사신 이유는 이제 많이 떨어져서 사신 거죠? 예, 많이 떨어지고 이제 이게 계절을 좀 많이 타서 네. 그래서 좀 샀어요. 그래요.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이제 그 매출 1조 뭐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죠? 예, 예.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록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이 기업도 사실 보면은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잖아요. 파라다이스라는 회사 자체가. 예, 근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되게 이제 2020년도 이후로 좋을 때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뭐
예, 예.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2022년도부터 실적은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2023년도에도 실적이 좋아졌고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매수 가격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한 번에 사셨죠? 예, 한꺼번에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뭐 5% 사고 그다음에 분할로 만약에 해서 했다면 한 6번 정도의 그 나눠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30%라는 건. 그럼 아마 전화를 주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걱정될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주식은 아무리 뭔가 지금 당장 딱 눈에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지금이 아니면 이 기회가 없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욕심을 부려서 이제 딱 많이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변수들이 많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파라다이스는 가지고 가세요. 좀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거 어쨌든 지금 단기로 사신 건 아니죠. 단타로 대응하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단타로는 안 샀고 이제 좀 그쵸? 올라가면은 어딘가는 저기 단타 비슷하게 팔려고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 아 그래요? 예, 어제 외국인들이 단타의 사서 생각도 지금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이건 지금 단타를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짧은 목표 주가로 본다면 저는 14,000원. 14,000원 정도 거기에서는 절반 정도 팔고 가셔도 괜찮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러면 15,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절반씩 팔고 가는 거예요. 14,000원, 15,000원. 그래서 나는 지금 14,500원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번 14,000원에서 절반 그리고 15,000원에서 절반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유튜브 상담 한번 해볼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LG노텍인데요. LG노텍 참 힘드신데 작년 7월 초에 매수하셨다고요? 27만 9천원 400원에 10%입니다. 27만 9,400원. 자, 지금 LG노텍은 앞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얘기할 때도 이제 언급을 잠깐 했어요. 애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애플이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도 그렇지만 이제 그 올 초부터 해서 이 매도 보고서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이 반독점법 관련해서 이제 그 과징금을 또 물게 된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건 여기서 이제 끝나진 않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비전 프로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비전 프로가 실제로 지금 반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지금 많이 심각하다고 해요. 눈의 그 충혈, 그 다음에 뭐 피부 발진이라든지 또는 어지러움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결국 LG 쪽의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주가가 여기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 매수도 아마 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저는 차라리 이 기회에 이번에 그냥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더 싼 가격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요 LG노텍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야 좀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8만 원을 기억을 하세요. 18만 원. 18만 원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게 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한 5% 정도 사서 단가 낮추고 그리고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는 걸로 차라리 주가가 조금 더 빠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오후장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 그리고 오늘 저녁 강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